네,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선고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약 50분 정도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에 대해서 모두 파기 환송이 결정이 됐습니다. 파기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원심 그대로 확정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파기가 된 부분들 핵심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은 말이죠.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분리선거를 해야 되는데 분리선거를 1심도 하지 않고 2심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파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상고를 하면서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됐. 유죄 부분 중에서 네. 분리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최순실은 요지를 얘기하면 일부 무죄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유죄 부분은 강요죄 부분. 법리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강요죄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요한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16억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네. 제3자 뇌물 제공죄로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2심에서는 뇌물죄 뇌물죄를 아니다라고 보지 본 않았죠. 거죠? 뿐만 아니라 말 3마리 소유권 부분과 이걸 관련해 소유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느냐로 볼 것인가.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상 법률적 어떤 소유권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사실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사용 처분권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유권, 사용 처분권, 반환 거부권 이런 네. 것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네. 결국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이 말 3마리 값이 약 34억 정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코아 스포츠에 보낸 뇌물 36억과 액수가 늘어나겠죠. 34억과 70억이 됩니다. 약. 그렇죠. 그리고 영재 스포츠센터에 16억이 돼서 86억으로 도로 늘어납니다. 즉 1심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말이죠. 2심에서 지금 특가법상의 횡령죄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도 역시 파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령 액수도 횡령 액수도 늘어났다. 이제 파기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유죄 취지로 취지라는 말이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뇌물의 그 액수가 1심처럼 늘어나는 것이고 어쩌면 특가법상의 횡령도 1심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주문에서는 특가법상의 횡령 부분도 파기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 점이 이제 중요한 하여튼 부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인가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유죄로, 그러니까 뇌물 말 3마리도 뇌물로 인정이 됐고 그렇죠. 경영 승계 현안도 있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는데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특히 이제 부정한 청탁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구체적일 필요가 없느냐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원심은 네.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를 했고요.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그 청탁의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대법원은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면은 충분히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 네, 능력에 네, 네. 관련된 것인데요. 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원심은 이것은 전문 증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받아 적은 내용이고 전문이라는 게 이제 전해 들었다. 전해 들었다. 그렇죠. 전해 들은 네.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안종범 씨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요. 이것이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전문 증거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이 직접 증거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무죄 부분이 파기환송되면서 네. 원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대법원의 취지를 받들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뇌물 공여 부분이 최종적으로 아마 유죄의 취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4년으로 네. 석방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뇌물 액수도 늘었고 횡령 액수도 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형량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었죠. 그러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안 됐었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되면서 집행유예 4년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고된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1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의 많은 부분이 말이죠. 물론 지금 돌아가는 것은 파기환송하는 것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사건이. 하지만 대법원에 기속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던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조목조목 조목조목 지금 이 말이죠. 부분 고쳐라라고 지금 그렇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추정컨대 물론 다른 증거 같은 것이 또 뭐 다른 사실 같은 것이 혹시 나타나서 물론 그래가지고 또 숨어 있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출이 된다든지 해서 미리 제출은 됐었으나 현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현출돼서 혹시 뭐 유리한 것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다시 똑같이 고등법원에서 다른 이유로 저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뭐 집행유예를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별로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뇌물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횡령 액수도 또 50억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최저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집행유예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은 징역 3년까지 네, 있습니다. 3년 이하입니다. 3년 이하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판사가 선고를 해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횡령액이나 뇌물액수 늘어난 걸로 보면은 3년 이하로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위로 나올 수밖에 예, 없는 어렵습니다. 상황이다. 왜 그러면 그러냐면 집행유예도 안 된다. 그렇죠. 특가법상의 횡령이나 뇌물로 보면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10년이라고 봅시다. 10년이라 본다 하더라도 네. 감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판사가 장량 감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감경을 해주면 5년까지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터프하게 말해서 말이죠. 네네. 물론 법률상 감경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상 감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화라든지 네. 내지는 특별한 어떤 그 법에서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장량감경밖에 없거든요. 물론 거듭 장량감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듭해가지고 5년을 낮추고 다시 2년 6개월로 낮추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자, 그리고 승계 현안이 있었다라고 판결한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네. 그 승계 현안에 관련돼 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과 제일모직과 이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예상과는 다르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은 이 승계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네, 수월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최근 또 불거진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연결이 됩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모두 다 포함돼서 미래전략실 팀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고 그런 전략 하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여기서 승계 작업을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자 이런 작업, 이런 작업, 이런 작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 청탁이 있었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그런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떤 그 삼성그룹을 물려받을 때가 되었고 그 와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도와달라라는 그런 취지로도 충분히 청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명시적으로 말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요. 대통령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현안에 대한 어떤 업무의 책임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묵시적으로도 청탁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최근에 불거진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삼바 얘기라든지 또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좀 해보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이 판결에 굉장히 당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삼성전자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서초 사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지선 기자. 네, 오늘 선고 결과 삼성에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들께서는요. 자, 손영 기자, 이 지금 사실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엮여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 쪽에서는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재수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신병하고 지금 이 판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거취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좀 2심에서는 좀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좀 면회했었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뇌물 금액이 좀 늘면서 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좀 분위기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시 수감이 된다면 뭐 당연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어렵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당장 수감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제 법리 판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2심에서 다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몇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충분하면 바로 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바로 당장 타격을 입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아무래도 뭐 2심 판결 과정에서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삼성 분위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 서울 서초 사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 자, 오늘 선고 결과 삼성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파기환송 소식에 삼성 임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영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번 재판 결과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정에 나가지 않았던 이재용 부회장도 모처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이 부회장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당연히 재구속 여부일 겁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특가법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 안에서는 이 경우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추진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 본인 입장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등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임기가 오는 10월까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역시 확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 부회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경영 행보를 이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네, 지금 삼성 사옥 앞에서 상당히 시끄럽네요. 네, 지금 아마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선 기자 수고했고요. 자, 아까 하다가 말았던 얘기가 삼성 바이오 수사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사건 역시 경영권 승계에 현안이 있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식 회계를 왜 했느냐? 네.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영향이 있겠죠, 이번 판결이. 글쎄요, 원래는 이제 대법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수사했던 것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고등법원에 오면은 또 이제 파기환송됐으니까 다시 이제 사실 심리가 열리는 겁니다. 네. 법률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삼바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삼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타났던 점은 이미 현출이 돼서 대법원에도 올라갔고 고등법원에도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성물산하고 아까 제일모직하고 합병 과정에서 결국 제일모직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지배를 강화시켰다. 그렇게 한 거고 또 삼성생명 금융기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삼성 전체를 지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말이죠. 네. 아직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해계 비리 이걸로 지금 구속이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 이런 것들로는 이제 구속이 많이 돼 있지만 그렇죠. 말이죠. 현재 구속된 예.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렇습니다. 이 고등법원에 내려오면은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내려가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 데까지도 뭐 최소한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보통은. 그런 다음에 다시 재판을 한 다음에 4개월, 5개월 짧게는 뭐 더 걸릴 수도 있는 근데 겁니다. 아마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법리에 대해서 이거 오해다,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아닐 않을까? 수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법리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사실 부분도 잠깐 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법리 부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법리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사실심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야 되냐? 그건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근데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나온 걸 보고 그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아까 국외 재산 도피라고 하는 그런 특가법상의 횡령 부분, 이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간단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네. 만약 이것만 무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심처럼 네. 그렇다면 뇌물액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 네. 2년 6개월부터 약 10년 6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이 나왔었지만 그대로 가가지고 네. 횡령 부분만 만약에 무죄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네. 그리고 뇌물 액수가 약 86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대법원의 네. 얘기를 따를 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전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좀 가능성이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있다. 예, 왜냐하면 라고 전혀 없는 것으로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손영 기자. 지금 삼바 수사가 지금 거의 이재용 부회장 턱 밑까지 차올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은 그 삼성에서 그 경영권 승계 과정이 있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하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영향력이 큰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뭐 압수수색만 20차례 넘게 했는데 네. 이게 본류인 뭐 좀 분식회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뭐 구속되거나 뭐 기소되거나 이런 건 없었고 압수수색 관련해서만 지금 8명이 삼성 관련 증거인멸했다고 해서 예, 예. 그 부분만 지금 구속영장이 왜 나왔습니다. 그런 거냐면요.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회계 부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제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뭐 간다 하더라도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여서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사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의 이 파기 환송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검찰 수사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삼성전자의 임원들까지 지금 소환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사실 어떻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경영권 승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번 대법원에 좀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좀 중요하게 검찰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뭐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 동력에도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는 없고 이제 좀 그 아랫 단계 뭐 김태환 부사장부터 해서 그 아랫 단계부터 서서히 좀 올라가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하고 오늘의 선고 결과 상관관계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서 그 다음 수사 방향을 결정하자, 주시했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그 증거가 대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이 밀접하게 이 승계 작업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 왔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뭐 음성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이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이런 승계 작업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함께 어떤 전략을 짜고 큰 틀을 짜서 움직였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파기환송된 그 고등법원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검찰 입장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부터라도 좀 수사의 속도를 가해서 그 수사 결과를 이번에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네. 아무래도 그 신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사실은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무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량이 더 늘지는 예,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죄 부분과 관련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분리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형량하고도 상관이 별 차이 없습니다. 없을 것 물론 이제 같다. 네. 전단경합범이니 후단경합범이니 이런 뭐 포괄일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네. 그런 말이 나왔고. 어려운 법률 하지만,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네. 크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도 안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큰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씨, 최서원 씨도 사실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강요죄 부분을 예, 오히려 그게 판단을 다시 파기됐기 받아야 되지 때문에 않습니까? 조금 줄 가능성도 뭐 줄어들 있는 거죠. 가능성도 예, 조금 있다. 그런 네. 경우고 문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셨는데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수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수사가 이 지금 파기환송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미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해서 뇌물죄 유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죄가 더 늘어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수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 전해드렸고요. 이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